오늘 킹덤에서는 국민청원 3년, 당신도 올려봤나요? 라는 주제로 얘기해볼까 합니다. 김준우 의원, 오늘 주제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네,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이 얼마 전에 3년을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청원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 26조에 있는 명문화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실생활에 제대로 스며들지 못했던 권리인데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활성화하면서 굉장히 어떤 우리 사회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이번에 3년이 됐기 때문에 한번 중간 평가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국민청원을 도입한 3주년 관련해서 오창석 의원이 키워드를 준비해서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오창석의 밑줄 쫙 브리핑 3가지 키워드로 이 국민청원을 준비해봤습니다. 3가지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는 87만 건, 두 번째는 1억 5천 명, 세 번째는 원조의 2배인데요. 87만 건은 지난 3년간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청원 글이고요. 1억 5천 명은 1억 5천 88만여 건의 청원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원조의 2배는 사실 청와대 뭐야? 국민청원이 미국 오바마 정부 당시에 위더 피플이라는 사이트를 이제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오바마 정부의 위더 피플보다 훨씬 더 많은 약간 2배가량의 청원글이 올라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국민청원과 관련된 퀴즈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 함께 보시죠. 네, 역대 최다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은 무엇일까요? 1번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2번 신천지 강제해산, 3번 문재인 대통령 응원. 자, 킹덤 퀴즈의 천재라고 불리는 우리 오창석 요원. 항상 풀이가 뭔가 이상한데 항상 답으로 갑니다. 네. 네, 신기할 노릇인데요. 네. 이번에도 한번 본인만의 독특한 풀이로 한번 해석을 해서 답을 맞춰보시죠. 일단 이제 3개 다 제가 확인한 청원이고요. 일단 3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응원은 사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청원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기한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3번은 아닐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했긴 했지만 두 번째 신천지 같은 경우도 약간은 올해만 네. 아주 집중적으로 이슈가 됐었고 여러 종교 사람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폭 낮지 않았을까. 그래서 1번 가장 분노를 많이 자극했었던 국민들의 분노를 많이 자극했었던 1번이 가장 많은 청원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네. 정답을 맞춰줬습니다. 오창석 의원이. 유출 의혹이 있어요, 유출 의혹. 아무래도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뭐든지 의심합니다. 수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저분은. 네, 항상 의심하시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정답은 1번 맞고요.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였습니다. 네. 청원 동의자 수는 270만 명으로 역대 최다 동의를 얻었고요. 네.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은 144만 명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은 150만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네, 이쯤 되면 국민청원이 국민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싶기도 한데요. 황당한 청원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이슈를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뭐 손흥민 선수 대신에 군대 가겠다 이런 청원도 있었고요. 연애를 금지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청원도 있었고, 아니면 뭐 데이트 비용을 내주세요 이런 청원도 있었는데 한 5명, 4명씩 청원하더군요. 국민청원 제도 자체가 어쨌든 국민들한테 대중성을 확보하고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거를 보여주는 이슈 같은데, 국민청원이 법제도로 개선되기 위한 뭐 이어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국민청원이 법이 됐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어떤 법들이 개정됐습니까? 유명하신 그 N번방 방지법이라든가 이제 교통사고와 관련된 음주운전이나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한 통상 이제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이라고 알려진 법들도 이제 개정으로 좀 이어졌고요. 그리고 소방직의 그 국가직화론 부분도 이제 청원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입법으로 좀 이어졌습니다. 네, 이 국민청원이 법 제정과 법 적용 사이에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하거든요. 민식이법 같은 경우도 취지는 너무나도 공감이 되지만 법 적용이 되는 과정에서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법 체계적으로 보면 뭐 이제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인데 이걸 청와대에서 얘기를 한다는 게 지금 뭐 삼권 분립이 엄연하고 군부 독재 시절도 아닌데 청와대 얘기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얘기할 것인가? 그건 사실은 국회에서 또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좀 그 법을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법안에 대한 문제와 사실은 이제 또 청와대 국민청원 자체에 대한 문제. 하지만 이 기능이 갖고 있는 또
긍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어우러서 같이 판단하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청원 3년을 돌아보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고요. 개선돼야 될 점들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긍정과 개선점. 네. 실제로 이제 부적절한 것들이 좀 게시물들이 이제 표현들이 걸러지지 네. 않다 보니까 이제 좀 삭제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사전 동의가 100명 정도 차야 이제 네, 공개가 올라올 되죠. 수 있다든지 네. 이제 규칙들이 조금씩 개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에서의 청원 제도가 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국민분들이 이제 청와대보다 국회로 좀 더 달려가셔서 이 청원 제도를 좀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도 청원 제도가 있군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제도가 어떻게 있는 겁니까? 네, 국회에도 이제 청원 이제 헌법에 청원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이제 청원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각 기관들은 청원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네. 국회에서의 청원은 그동안은 소개 의원이 한 명 있으면 특정한 법안이나 내용을 이제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의원 소개 청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규칙이 개정되면서 국민 동의 청원이라고 해서 10만 명을 한 달 동안 이제 동의를 받으면 그것들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실시가 됐고요.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도 돼 있습니다. 네. 네, 국민청원 제도. 이 제도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국민과 정치권 사이의 소통량을 늘렸다는 지점이 있겠죠. 특히 답변을 영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일 텐데요. 예전 같으면 공무원들이 답변을 서류로 할 경우 당사자 장관이 아니고 밑에 공무원들이 답변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당사자가 나와서 영상으로 답변을 하면서 진정 소통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국민청원 제도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요즘 기업들 사이에서도 블라인드라고 하는 앱이 있죠.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앱을 통해서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청원을 하고 싶어하는 소통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도를 만들어야만 소통량이 활성화된다는 것. 이거 역시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국민청원 3년 당신도 올려봤나요? 라는 주제로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청원 올려보셨나요? 5천원이요? 저는 아직 국민청원을 올려보진 않고요. 다 동의만 했었는데 일단 국민청원이 말씀하셨던 이 블라인드 앱 같은 경우는 주요 성과 중에 하나가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하죠. 이 대한항공 회항 사건이 처음에 이제 블라인드 앱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블라인드 앱 사건과 같이 블라인드 앱도 그렇고 국민청원도 그렇는데 국민적인 분노 지점을 자극하는 것만 청원이 빠르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국민청원에서 이렇게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정책 제안도 될 수가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분노 지점을 자극해서 그 분노로 인한 이제 청원 수를 돌파하는 것 이것을 좀 뛰어넘을 수 있다면 앞으로 국민청원은 사실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국민과 정부와 간에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주요한 창구로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만 해봤지 청원을 직접 해본 적은 없는데요. 네. 지금 갑자기 청원하고 싶은 게 좀 생겼습니다. 네. 국민청원으로 해도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그 TBS의 에어컨 설치를 좀 청원하고 싶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네. 벌써 일단 한 명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예, 계속해서 여기 이 스튜디오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뜨겁습니다. 댓글창도 굉장히 뜨거운데 반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스튜디오도 굉장히 뜨겁네요. 자, 김준 변호사님은 별로 체감하지 못하시나 보네요. 참아야죠. 이제 어려운 때인데 기후 위기에 맞서서 이제 에어컨도 좀 줄이고 이제 해야 되는 지금 조명을 조명을 너무 좀 반짝거리고 있어요. 조명을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국민청원을 감을 생각하고 계신 모양이군요. 네, 뭐 이제 뭐 글쎄요, 뭐 김준우를 고정으로 뭐 이런 것들. 자, 한 명 김준호 당사자 청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때 스스로를 위한 법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지금까지 킹덤이었습니다. 그럼 김준우, 오찬성 의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